반복화면입니다. 반복화면은 리피티션인데요. 웹툰의 반복적인 연출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한 컷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인물의 감정선을 유지할 수 있거나 장면 전체의 연결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의 화면을 보면요. 강조하기 위해 동작이 반복되는 장면으로 상황 연출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만화 출판에서는 좀 보기 힘든 형태입니다. 같은 화면의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스크롤 형태라면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이 와닿겠죠. 그래서 이 반복 화면을 사용하면 좀 더 이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진 노출이 있습니다. 예, 카메라 워킹인데요. 하나의 컷 또는 여러 컷을 통해서 어떤 인물 또는 사건의 정보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지 않고 점차 전달해주는 기법입니다. 작품 전체에서 중요한 사실이나 진실을 끝까지 알려주는 전개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요. 이 점진 노출이 되게 되면 독자의 궁금증이 해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점진 노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어떤 형태가 있느냐?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라든지, 뒷모습에서 시작해서 앞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든지, 아래 모습에서 윗모습으로 이동하는 모습,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기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것이 좀 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칸과 칸 사이에서 나레이션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다음 컷의 노출을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점진 노출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보여준다든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또 어둠 속에서 실루엣의 전차 서서히 드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 노출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유발하고 독자에게 궁금증을 증폭해서 몰입한다. 이 서스펜스는 독자한테 주는 불안감과 긴박감, 이런 형태를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액션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점진 노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 아래 발서부터 점점 위로 상체로 올라가서 얼굴을 보여주는 형태가 점진 노출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쓰이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그런 기법인데요. 맥커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것은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 중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적 장치입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장치죠. 그래서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로 혼란을 막 일으킵니다. 그런데 복선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복선은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뭔가 독자들한테 이 사건에 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맥커피는 그럴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상상을 해야 돼요. 사건과 상황과 인물 등을 상상해서 독자들이 상상하면서 서스펜스, 불안감과 긴박감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독자들한테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미 요소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맥커핀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들을 찾아보고 이것이 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작품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타포가 있습니다. 은유죠, 은유. 메타포는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 무전기는 과거로 넘어온 후에 현재와 연결고리가 되는 사물이다. 이런 형태의 작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접 보여주지 않지만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형태. 이것을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포를 보여준다는 것도 이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또 독자들한테 재미 요소를 부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독자들이 또 뭔가를 상상하겠죠?
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독자들한테 지루하지 않고 화면을 계속 연속해서 보여줬을 때 독자들은 이 화면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포나 맥커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작품의 요소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독자들은 또 재미있게 이 작품을 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트백이라는 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속된 장면 가운데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왔다가 다시 원래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칸이 반복되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씬을 보더라도 계속 액션씬만 나오면 지루해져요. 이런 집중력이 약화될 때 주변 행위나 사물을 보여준 뒤에 다시 기존 장면을 보여줘서 극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부분, 이것을 커트백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도 보면 연속된 분절된 그런 화면이지만 연속된 형태의 그런 처리를 가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화면이 나왔다가 다시 그 화면으로 되돌아가죠. 자, 이것이 주변이나 사물이나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기존 장면으로 돌아갔을 때 집중력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컷을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곱 번째 챕터, 영화적 연출 기법을 차용해서 평행 구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패러럴 액션인 평행 구조는 대표적으로 추적이나 구출 플롯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추적 플롯은 도망자의 그 삶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도망자가 길이 좁을수록 좀 더 재미 요소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추적 자체가 등장인물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쫓기는 사람이 쫓는 사람을 붙잡을 적당한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정 기간 동안 잡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등장인물은 자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독특해야 되고, 진부한 장면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상황이 고정된 인물상을 벗어나야 된다. 가능하면 추적 사건을 지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추적한 장소가 좁을수록 그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목에서는 추적의 기본 규칙을 딱 정합니다. 정하고 나서 위험을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사건을 첫 장면으로 시작한다.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을 첫 장면으로 시작하면 추적 플롯에 아주 알맞은 형태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구출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출 플롯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대결 구도라고 볼 수 있고요. 구출의 행위에서 가장 강한 관계가 사랑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승리의 의미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추적이나 구출 플롯은 사건의 긴박함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긴박함을 높여주는데 이런 평행 구조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두 사건이 연결되면서 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과정을 해결하는 교차 편집 방식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유롭게 압축하거나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평행 구조에는 서사 평행 구조, 내러티브 패러럴 액션이 있고, 인접 평행 구조, adjacent parallel 액션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형태의 이 평행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로 한번 보면요, 사건은 다릅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주평행이 있고 부평행이 있죠. 그래서 주평행이 시작되면서 부평행도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평행과 부평행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평행 구조의 예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평행 구조를 보기 전에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불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것은 캐릭터들이 카메라에 멀어질수록 칸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 대신 이제 배경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캐릭터의 불안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평행 구조에서 이런 불안함을 표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추적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빠른 속도감을 내려면 카메라를 캐릭터 속도와 같이 움직여서
캐릭터의 얼굴이 계속 컷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캐릭터의 또 표정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배우와 카메라 사이에 있는 물체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초점에서 벗어날 때 속도감이 높아지죠. 탁 트인 공간을 뛰어가기보다는 벽을 지나쳐 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평행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자극적인 요소들이죠. 캐릭터가 이끄는 움직이면은 카메라를 이끌게 되면 독자는 수월하게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데 대사가 없을 때 동작과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들이 움직이면 캐릭터의 얼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을 때 캐릭터도 정지된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독자는 캐릭터의 내적 독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캐릭터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카메라를 정지한 상태로 두면은 변화나 결정의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또 캐릭터들이 걷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또 만들게 되면 카메라가 캐릭터와 같은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표정이나 몸이 가까워지는 정도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면 추격신에서 부족한 부분은 두려움이다 라는 거죠. 독자들이 주인공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추격자가 주인공을 따라잡고 있다는 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카메라 조금씩 움직여서 주인공이 탈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고 카메라가 느리면 움직이는 카메라들의 속도와 결합해서 잡힐 것만 같아 보이고 이럴 때 주인공이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사 평행 구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합류하여 해결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프라이머리 패러럴이 있고 세컨더리 패러럴이 있는데요. 주평행은 이야기의 주요 영역이고 부평행은 극적 요소의 영역이 됩니다. 주평행과 부평행이 있고요. 접점이 나오는데 주평행과 부평행의 템포가 빨라짐에 따라서 합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평행과 부평행의 템포가 빨라지면서 그것에 따른 접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간과 배분을 합니다. 시간과 배분 그리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시간은 동시성 대신 각 칸이 지속적 시간적 지속을 나타낼 때 우리가 시간을 보여주고요. 그다음 배분과 조절은 잘 이루어진 평행선이라면 이 배분과 조절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기대감과 안정감이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시간과 배분과 조절을 통해서 평행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때는 이제 주평행과 부평행이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관심은 외부 상황이나 또 내부 상황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을 다달하는 구조인데 독자에게 이중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1과 상황 2가 있고요. 거기 독자한테는 이중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좀 더 이 작품의 사건에 몰입하게 되겠죠. 자, 이제 서사 평행 구조 이외에 인접 평행 구조가 있는데 가까운 사건이 모두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거. 가까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평행과 부평행이 있고 이것이 접점을 만나서 결과론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접 평행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